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욕 증시 소장님이 관성이라는 표현 써주셨잖아요. 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간밤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다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거잖아요. 네, 그 보면은 뭐 쭉쭉쭉쭉 올라가는 사상 최고치 경신보다는 이제 네네. 조금씩 이제 그러게요. 종가가 이제 그래도 사상 최고치가 되니까 딱히 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밀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조금 더 예. 낙관론이 많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사 보니까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옵션 거래에서 양방향 다 한 8% 남짓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베팅이 돼 있다는 거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이벤트 겪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고 글쎄 뭐 테슬라 오르는 것도 보고 하니 똑같은 재료라도 유난히 이렇게 호재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종목이 있고 네. 참 괜찮은 뉴스가 나와도 반응 못하는 종목들이 있고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예. 종목 있고 예. 그냥 뭐 우리 앞으로 이제 쌤이라는 이름의 전기 트럭 만들겠다 그랬고 뭐 그런 정도인데 네. 뭐 한 50대 누가 주문했다더라 어디서 뭐 주문 아이고 트럭 50대 가지고 뭐 그게 그 시총 엄청난 회사가 6% 넘게 뛰고 할 재료가 되겠습니까? 그냥 인기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심리죠. 심리고. 예. 자, 저희 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BWM 스타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예.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아유, 한 2주 만에 뵙습니다. 지금 뭐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미국 장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만 우리 유신익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미국, 유럽 뭐 다 좋은데 네. 글로벌 장 거기서 어떤 시사점을 어떻게 끄집어내십니까? 투자자들 관점에서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자 관점에서 네. 성질 좀 죽이자. 어떤 성질요? 히팅되지 말자. 히팅되지 이럴 말자? 때 히팅되지 말자. 열받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미국은 우리 약간 뭐라고 표현을 해드려야 되냐면요. 경제도 그렇고 에쿼티 마켓 사이즈도 그렇고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동을 많이 이제 이어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예. 미국은 주식시장이든 에쿼티든 채권이든 경제든 항공모함이에요. 이 항공모함이 지금 우리 복귀를 해보시면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얼마나 거친 일들이 많았습니까? 예.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확전이 될 것 같은 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너무나 강했는데 네.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죽어버리는 마지막 한 번 더 죽어버리는 확인 사살을 하는 예. 그런 이제 경우까지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의 힘, 유동성의 힘과 지표가 그래도 나홀로 성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좋다는 것 때문에 각종 폭풍우와 안개를 몰아치고서 이 거대한 항공모함이 뚫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항공모함이 뚫고 지나왔으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본 사람은 야 이제 해만 거치면은 저 항공모함이 슈퍼보트처럼 날아가겠네. 흥분하기 시작해요. 환경이 안 좋은데도 뚫고 왔으니까. 근데 예. 항공모함이 그 비바람을 뚫고 이렇게 왔으면 예. 쉬어야죠. 쉬어야죠. 네, 쉬어야죠. 근데 그 쉬는 게 또 어떤 누구는 여기서 이제 뭐 조금만 지표 안 좋아지면은 이제 지난번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 뭐 예. 꼭지 찍고 뭐 모든 것들이 이제 폭망이다. 뭐 약간 이런 로직으로 하는데 일단 항공모함이 그 폭풍우 바람을 갖다가 쫙 뚫고 왔으면요. 예. 그 다시 되돌아가기도 쉽진 않습니다. 당분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휴직이 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시고 다시 이제 채비할 준비들을 좀 하시는 타이밍이지 여기서 이제 뭐 슈퍼보트처럼 이렇게 쭉 날아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너무 히팅될 필요가 없다. 네. 예. 그래요. 지금 저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방송의 속성이기도 한데 이쯤 되면은 뭐 오늘은 하루 종일 엔비디아 얘기할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 예.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입증을 해줘야 되니까. 입증을. 그렇죠? 입증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가이던스 뭐 저는 이제 주식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가이던스를 분명히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앞으로의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의 예상이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 좋을 거다, 나쁜 거다 이런 거를 갖다가 충족을 또 줘야 되겠죠. 예. 분명히 이제 당연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월가에서의 애널리스트들 반응이 이 두 개를 보니까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제 3자의 관점에서 분석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이 세 개를 다 충족을 해야 되겠죠. 세 개 다 충족하면은 슈퍼포트처럼 갈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 아까 이제 엔비디아 옵션 거래 양방향이 다 걸려 있다고 예,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제는 좀 목에 찼어요라고 주장할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는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세 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채워진다고 보면 잠깐 쉬어야죠. 잠깐 쉬고 실질 수요와 매출이 또다시 이제 3분기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지 시장 이제 크로스 체크를 중간중간 하는 이제 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뜨거워질 필요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투자 입장에서는 또 그걸 무시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 뭐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로 봤던 그런 IB 쪽에서도 오히려 지금 뷰를 바꾼 상황이고 엔비디아 목표 주가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네. 상향 조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안 뜨거워질래 안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더 표현하면 엔비디아를 이미 네. 22년도에 주가가 그때 당시에 이제 100불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100불 맞나요? 작년 한 2, 3월 네. 달에 $200 정도고. 예. 제가 100불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그 나서. 전에 예. 예. 그 100불이었을 때 혹은 200불이었을 때 300불일 때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히팅 되셔도 되죠. 그분들은. 근데 그 외의 분들은 좀 약간 이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서 이렇게 좀 시야를 좀 넓히신 타이밍으로 하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그렇죠. 그 100불 시절이 바로 뭐 저기 2022년 10월 달에만 해도 100불 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2, 3월 달에 $200 갔을 때도 비싸다고 얘기했던 전문가들이 꽤 있었어요, 사실. 그랬죠. 예. 예, 한 300불 근방에서 이제 네. 100불 하다가 300불 갔으면 많이들 또 이렇게 차익 실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100불 때 제가 6번을 고민했단 말이죠. 살까 말까. 엔비디아를. 네. 저는 $200일 때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 6번 고민할 때 저는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니까 매크로에 더 이렇게 네, 네, 더 큰 네. 그림에 더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이고 예.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AI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기보다는 과거에는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리딩 주자인데 예. 이 시스템 반도체가 되려면 이제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PC가 많이 팔려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깔려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요. 이렇게 탑에서 보는 사람은요. 에쿼티 종목이나 기업이 얼마나 성장한지에 대한 그 디테일에 대해서 잘 못 맞춰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잘 못 맞춥니다. 매크로 쪽이시니까. 예. 잘 못 봅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매크로가 지배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갈 때는요. 그럴 때는 제법 잘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전략 방향 그런 스탠스를 좀 따라가시면 망하진 않는 적어도 이제 극도의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 네. 그런 이제 장점은 있죠. 근데 못 맞히니까 좀 단점도 큽니다. 국내에 뭐 우리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뭐 평단가가 100불대가 있겠습니까? 짐작컨대 대충 700불, 800불 대에서 그때 진입하신 분들 다들 꽤 이제 계셔. 막 예.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여기저기 털면 온통 뭐 썸네일에 엔비디아고 이럴 때 이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고 현재 뭐 그것이 손실 구간은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리포트가 나오는지 리포트나 그 실적 자체보다도 시장 반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미증 씨는 지금 모 선생님 말씀대로 관성이라는 표현도 좋고 어찌됐건 지금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인데 국내 증시는 좀 답답한 박스권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그때 우리 잠깐 얘기 나눴었지만 이제 태음인이 있고 소음인이 있으면 태음인은 운동하면은 뭔가 열이 더 나고 네. 튼튼해지고 네. 건강해지잖아요. 네. 근데 소음인은 막 운동하면 그 직후에는 네. 바로 직후에는 자기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튼튼해요. 근데 이제 예. 1시간, 2시간 지나면 피곤해져요. 막. 비실비실 된다고요? 네, 피곤해지죠. 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크로도 받쳐주고 있고 돈의 힘도 받쳐주고 있고 정책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미국의 큰 흐름과 한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어쨌든 누군가가 이제 계속 사줘야 되는 이제 그 책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통화 자체에 대해서도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의 시장도 미국의 시장과 연동되어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최근에 이어왔지만 불과 2주, 3주 전만 하더라도 환율 1,400원대 뚫고 가면서 또 외인 자금 이탈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네거티브 이슈들을 누군가는 굉장히 계속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만큼 환에 대한 변동성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 그동안 발목 잡았던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 근데 우리가 그게 이제 상반기를 더 지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이 계속 잔존해 있다. 기본적인 전통 제조업이나 우리 수출 기업들 중에는 미국 수출도 중요하지만 중국 수출을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최근래에 와서야 중국이 어느 정도 화학의 스프레드, 그다음에 정책도 거의 큰 정책이 4번 정도 시행이 되면서 예. 심리 안정을 이어주고 있고 거기에 연동되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부동산 심리도 이제는 이제 안착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도 체력은 약했지만 그동안에 좀 많은 풍파를 뚫고 와서 이제는 좀 안정화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도.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 유 박사님의 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막 지금 뭐 한 줄짜리 시황의 제목이 뉴욕 증시 또 뭐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제목이나 기사에 막 같이 흥분해서 히팅되 열받지 말고 막 따라가는 거 하지 말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시장에서 도망가지 마라, 도망도 가지 마라 이 말씀 아닌가요?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보셔야죠. 로테이션. 전략을 봐야죠. 그러니까 로직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탑의 전략이 잘 맞고 저 같은 사람이 꽤 그래도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탑다운 네, 전략이. 22년, 23년에는 다 틀렸다.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AI가 좋고 전력이 좋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수요가 미국이 전체적으로 살아 있다는 네. 거죠. 그 살아 있음에 그로 인해서 뭐 구리가 좋고 그다음에 구리와 관련된 재련 기업들이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인프라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수요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기본적인 산업재와 소재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인프라가 들어간다는 거는요.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라 철강도 들어가고 화학 소재도 들어가고 기본적인 그 산업재 소재 부분 부품 품목들이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쪽으로도 연동돼서 또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먼저 이렇게 리딩하는 선점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이제 연구 분석의 그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예. 좋은 곳을 좋으니까 더 끌어가겠다. 물론 이제 과거에 제가 두려워할 때 오히려 엔비디아를 갖다 미래를 보시고 사신 분들이야 지금 이제 히팅 되셔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따라가는 것 이미 좋았던 걸 따라간 것보다 로테이션 돼서 좋아질 것들을 찾아가시는 전략들이 더 저는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일단 매크로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네, 주셨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뭐 CPI라든지 물가 네, 지표, 네. 인플레이션 상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한마디로 표현해드리자면 미국은 최근에 체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력이 미국은? 떨어지고 네, 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고서 굉장히 잘 달리는 굉장히 그 장기 마라톤을 갖다가 빠르게 잘 달리는 이제 대표 선수였어요. 1등 네, 선수였어요. 네. 근데 이 선수도 이제 거의 뭐 45km를 뛰고 나니까 이제 지친 거예요, 살짝. 45km. 네, 45km를 뛰고 나니까 지친 거예요. 42kg. 42km인가요? 42.195. 아, 그렇습니까? 전 마라톤 얘기한 게 아니라서. 마라톤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네, 45km를 뛰었는데 네, 네. 이제 나머지 55km가 남아 있어요. 아, 100km를 달리는데? 55km가 남아 있는데 이제 지치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봐 이제 끝났어, 저 선수는 끝났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선수의 이 러너의 운동화 뒤에 이렇게 불을 뿜는 이렇게 쫙 힘을 뿜어주는 전기 마력을 가진 이제 바퀴가 달려 있는 거예요, 뒤쪽에.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지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서프라이즈 물가가 먼저 나오네요. 네,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이 파란색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파란색. 파란색. 네, 파란색 선. 예. 네, 저 선들이 뭘 의미하냐면요. 예상되는 지표하고 실제의 지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네. 예상치보다 좋으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네네. 좋은 거네요. 네, 좋은 거죠. 음. 근데 과거에 지금 패턴들을 보시면 2년 동안 거의 예상치보다 항상 상회를 했죠. 좋았죠. 네. 그러니까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죠. 어허. 근데 최근 와가지고 예상치보다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미국 매크로 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달렸는데 이제는 그 시각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보시죠. 네. 물가가 지금 근원 물가, 미국이 그래도 3%대에서 물가가 제어가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주택 렌트비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품목들의 가격들이 안정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선의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이제는 급등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근데 동시에 임금 상승률, 검은색으로 표시된 임금 상승률이 이제 쭉 떨어지고 있어요.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두 가지만 본 분들은 와,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데 임금도 떨어지고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제 예상치도 이제 하회를 하기 시작했어. 미국 경제가 좀 이제 둔화된다. 힘들어지는구나. 근데 여기서 숫자를 잘 보시면요. 아까 웨이지 그로스 임금 상승률이 4.5%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럼 높은 수준인 네, 여전히 거잖아요. 높은 수준이죠. 미국이 지금 평균적으로 최근 2년 동안 GDP 명목, 실질이 예. 아니라 명목 이제 성장률이 한 4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큼은 계속 임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인들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명목 성장률과 유사한 정도로 임금이 증가한다는 거는 아직도 쓸 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속도가 더디지 않다라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직도 마지막 중요한 유동성의 부분을 보시면요. 야데인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리스 이 지표 한번 보시죠. 이 보시면요. 12조 달러 정도 나옵니다. 모든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리스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돈이 계속 어디론가 가야 되는 흐름에 놓여 있다. 네. 이게 산업 부분으로도 일부 가겠지만 예. 당연히 엔비디아와 같이 핫한 산업에 대한 투자 펀딩 자금으로도 분명히 흘러 들어가겠죠. 근데 에쿼티나 투자 쪽으로도 돈이 들어간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돈은 많아. 그러면은 체력이 미국이 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미국이 아닌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AI에 관련돼서 산업에 접목을 시키고 기술에 실질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장 리딩하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부도 그동안 채비를 굉장히 빠르게 해왔고 잠깐 멈출 수는 있어도 잠깐 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다시 2030년까지 이 AI의 접목으로 인해서 실질 GDP의 성장률이 1.8에서 4%까지 더 높아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즉 바로 이게 뒤에 달린 그 불을 뿜어내는 전기 바퀴 이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기업 생산성이 좀 좋아지고 네, 이런다는 기업 생산성도 예. 좋아지고 중간에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마찰적인 과정들은 겪겠죠. AI가 되면 어쨌든 근로자는 더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그만큼 퇴출되겠죠. 그렇죠. 예, 그만큼 예. 그 중간에 약간의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 성장 스토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큰 무기를 또 탑재를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무기고 두 번째 무기인 무엇이냐? 금리 인하가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예상들을 하시지만 금리 인하는 미국 경제가 안 좋음을 의미하는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시장과 경제는 안 좋아질 거다, 망가질 거다 이런 예상들을 네네. 하셔요.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금리 인하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졌으니까 금리를 인하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아직도 3.8, 3.9 나오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미래에 경기가 안 좋아질 걸 예방해서 미리 금리 인하를 하는 정상화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갖추고 있는 체력이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장기 러너, 이제 뛰는 선수가 힘이 딸리면은 갖출 수 있는 무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AI가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로 또 시장과 경제를 또 부흥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패턴으로 봤을 땐 잠깐 쉬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다. 특히 이제 미국과 관련된 투자 시장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뭐 미국은 그래요. 미국 걱정할 건 없죠. 미국 걱정하는 게 재벌 걱정하고 연예인 걱정하는 거나 비슷한데 우리는 왜 이럴까요? 왜 돌고 돌아 아직도 2,720일까요? 코스피가. 결국에는 뭐 제가 다 계산을 네.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기본적인 이제 전통 제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자신 있고 좀 센 산업들이 과거에는 화학 철강 산업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네. 일단은 테크가 들어가고 선진화된 산업들은 자동차가 있고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에서는 탑에 리딩하는 큰 대표 기업들만이 미국 수출에 의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나머지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큰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기업들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자동차가 다 좋아요, 사실은. 글로벌 자동차가. 일본의 그 자동차 그 수출 금액은 네. 더 많거든요, 사실은. 미국에서 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긴 하지만 리딩을 하거나 1등은 아닌 상황에서 네네. 자동차 산업이 따라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화학 철강이라는 산업들이 아직도 중국이 이제 정책 효과로 인해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다소 존재는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땐 중국은 계속적으로 화학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업재, 철강 뭐 이런 부분에서의 수요가 계속 둔화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철강 쪽에 대한 그 산업의 수출, 그다음에 매출 증가가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좀 좋다가 다시 쉬고 금방 또 좋아졌다 쉬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되어 왔고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중국의 정책이 거의 큰 정책이 부동산, 금융, 여러 가지 증시 안정화, 그다음에 금리 정책 다 포함해서 큰 카테고리 4가지 정책들이 다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뭐 중국이 과거처럼 확연하게 막 너무나 이제 그동안 정책적으로 많이 버려져 나서 턴어라운드가 V쉐입으로 빨리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만하게라도 안정을 찾으면 우리의 화학과 관련되는 철강 산업들도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 천천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앞서 미국의 그 펀더멘털 체력 자체가 약간 좀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 AI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 네네. 두 가지가 그래도 조금 더 체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럼 연준 금리 인하 시기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전 여전히 9월, 12월 이렇게 9월, 열어놓고 12월 있습니다. 네. 두 번. 네네. 일종의 그 뭐 그쪽 연준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미리 예방적으로 그쵸. 경기 가라앉을까봐 네, 하는 선제적으로. 인슈런스 컷. 백신 맞듯이 이거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갑자기 막 경기가 부러지고 시장도 부러지고 해서 허겁지겁 내리는 거는 리세션 컷. 그런데 그쵸. 네네. 전자에 해당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미 되겠-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외쳐왔죠. 예.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고용 시장이 망가진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 때문에 뭐 그렇다고 물가가 어쨌든 2%권에 간다는 전제 조건은 필요하죠. 근데 반드시 고용이 망가졌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뭐냐? 너무 높은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를 갖다가 부양할 의지를 분명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분위기 봐서는 빨라야 9월일 테고 어제 월러 이사는 뭐 연말에나 하는 얘기니까 뭐 11월, 12월 정도를 생각해라 이렇게 던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3.5고 미국이 5.5인데 네. 기준금리 기준으로 내일 이제 금통위를 하는데 네. 연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 지금 유박사 보시기에 우리 3.5%라는 우리나라 한은의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 실정에서 이게 높은 금리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으로 조금은 다소 높은 금리이긴 하죠. 아, 그 미국 경제는 지금의 고금리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되는 네, 거고 네. 우리 경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 명목 성장률이 일단은 4, 5%가 나오는 상황에서 명목 기준금리가 5% 수준이면 그래도 스테이블한 거죠. 버틸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명목으로 하면은 좀 우리도 좀 높긴 하겠지만 구조상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수출로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 네. 네. 아시는 것처럼 내수 산업이 어찌 됐든 뭐 기승전 자영업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내수 서비스업의 이제 어떤 상승 패턴들은 좀 항상 제한이 되고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구조로 봤을 때의 금리가 다소 높은 편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어제 재밌는 게 이제 그저께였나요? KDI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우리가 꼭 미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건 아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과 연동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저의 식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실 환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글로벌 외환 시장 자체에서 금리 여부에 무관하게 이 통화에 대해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항상 유발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시스템이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되어 있으면은 가장 예. 리딩하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그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경기에만 맞춰서 네.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우리는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있죠. 예. 뭐냐, FX 마켓에서 선진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어쨌든 더 개방화를 하려면은 플랫폼화를 해야 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 원화를 살 수 있는 길을 시스템적으로 열어놔야 되는 그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추진하겠다라고 하고서 아직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2,726포인트. 코스닥 오늘 나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네요.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예상 체결지수 85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HLB 사태 여파로 이제 조금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8,200원, SK하이닉스가 0.9%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9만 100원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6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3,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만 5,4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만 9천원, KB금융 1.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3,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6천 원, 에코프로도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7,500원이고요. 알테오젠이 오늘 5% 강세가 예상되네요. 호가는 19만 9천 원이고 HLB 지금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9,100원. 이미 어제장에서도 이제 3% 반등을 보여줬고 지금 호가에서도 HLB 추가적으로 좀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엔캠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1만 9천 원이죠. HPSP가 0.7%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리노공업도 0.7% 상승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HPSP가 42,650원, 리노공업 27만 5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로보틱스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클래시스 1%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9,7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오늘 양시장 지금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HLB가 어제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는 분위기고 코스피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할 방향 잡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호가 분위기는. 예, 네. 그러네요. 예. 글쎄요, 뭐 항서제약에 VIP가 온다는데 누가 오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죠. 뭐 회장까지도 썰이 돌던데 어쨌거나 참 대차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약 만드는 기술보다도.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기 유 박사님? 우리 요즘 국장에 는들이 난다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한국 증시에 네. 는들이 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또 는들이 난다 소리 나올 만한 게 지금이 금투세하고 공매도. 또 이제 우리 또 금강 원장께서 또 일부라는 표현은 하셨지만 6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 이 소식까지도 나왔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안 그래도 힘이 딸리는 우리 시장에 아무래도 좀 좋은 소식은 아닌데 이게 지금 실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그 큰 자본시장이나 탑 매크로 측면에서 생각하면 네. 만약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세제 문제하고 공매도 문제들이 네. 완벽하게 투자자들한테 신뢰나 설득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저는 이 패키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 역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밸류업하고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밸류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책적인 증시와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강하지 못하고 시스템적으로 약간 규제나 어떤 발목을 잡는 이슈들만 좀 많았던 상황에서 밸류업이라는 정책 지원을 하면서 다른 이제 세제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공매도를 좀 혁신화하고 체계를 좀 만들어가지고 일부 재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지주사들이 해당이 될 텐데 사업을 일부 하면서도 지주사들이 어쨌든 프리미엄을 못 받고 계속적으로 그랬던 이유가 어쨌든 그 기업의 경영권자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어떤 베너핏을 소유하기 위한 그 욕구 때문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이 계속 못 나왔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업들한테 자극을 해주는 이런 밸류업 정책들은 앞으로 어찌 보면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또 변동이나 좀 부침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요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환율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뭐 과연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우리 원화 환율 봐가면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뭐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원화 강세 시절에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무리 없는 주장이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외국인들도 단타하느라 정신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 1360원대 요 애매한 위치에서 또 달러 인덱스도 지금 한 104, 105 그 사이에 애매한 레벨에서 이제 다음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와중에 또 은근히 시장 내에서 또 위안화 전격적인 평가절하에 또 한번 나설 수 있다. 2015년처럼. 네. 이 얘기도 돌고. 네. 지금 중국 그게 썰이 썰로 안 거치면 우리도 지금 이거 최근에 봤던 1,400원이 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환율적인 비유는 어떻게 갖고 가세요? 그 말씀 중에 지금 포인트가 있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위안화가 가장 위안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이제 중국이 과거만큼 브릭스 예. 투자 대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예. 브릭스 투자 대상으로서는 분명히 힘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신뢰성 저하가 많았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뭐 메이투안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은 외국의 큰 이제 자산운용사 헤지 펀드들도 분명히 갖고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한 믿음이 있고 만약에 신뢰가 조금이라도 안정화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자본시장에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시 이어나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약간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네. 위안화가 앞으로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다. 위안화가 절하가 될 수 있다. 예. 이 가능성은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위안화 시장의 개방도가 약하죠. 약하죠. 그래서 오히려 내수에서 그러니까 내국에서 투자하는 금융기관 개인들의 투자에 의해서 자본시장이 더 크게 움직이는 그런 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책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한 4개의 큰 카테고리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본시장이 더 크게 위험해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최근에 좀 안정화되면서 바닥을 찾는 그런 네, 뭐 흐름들이 최근 이어나가고 바짝 올랐죠. 네. 예. 그와 동시에 위안화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더 그렇게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은 열리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가 여기서 이제 103, 104 정도에서 더 급등을 하지 않고 안정화되고 변동을 더 크게만 안 해준다는 전제에서는 원화 환율, 원달러 환율도 여기서 다시 이렇게 큰 급등을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자본시장이 최근 들어서 중국도 조금씩 안정화되는 만큼 시장 자체가 신흥국에 대한 투자 관심도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원화 환율도
서서히 완만하게라도 조금 안정화되는 기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흥국 투자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좀 회복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신흥국 투자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림 한 번만 보시죠. 네네.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기 달리기를 잘하는 마라톤 선수가 네네. 이제 두 개의 무기가 남아있다. 네. 지쳤어도 금리나 하나 있고 AI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현상으로는 뭐가 나타날 수 있냐.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제조업 PMI입니다. 네네. 그동안에 테크는 좋고 소비와 소매 판매 좋다 뭐 이랬지만 사실 제조업 PMI는 계속적으로 하향화되면서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세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어찌됐든 연말이면 가능할 것이고 AI가 제조업 기업에도 투입이 되고 실질적인 적용이 된다면은 제조업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 때문에 PMI가 서서히 터닝을 하고 있어요. 네. 매크로 지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보시면 매크로 지표를 가지고서 예측을 해본 결과로도 이게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이는 네. 겁니다. 그럼 PMI가 좋아지면 항상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었죠? 신흥국 쪽에서 그와 관련된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되는 신흥국 기업들이 많은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이제 요 투자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5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코스피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도 뭐 큰 상승을 나타내지 못한 채 좀 마무리가 됐는데 글쎄요 간밤에 뉴욕 증시 보니까 뭐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간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약보합 2,723포인트. 뭐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5월달 FOMC 의사록 좀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합니다. 850포인트 출발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0.5% 떨어지네요. 78,000원 선이고 SK하이닉스는 0.47% 하락합니다. 191,000원. 참 이게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그와 연동되는 흐름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1% 올라갑니다. 36만 8,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상승합니다. 78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도 0.2% 소폭 상승합니다. 25만 3,500원. 기아가 약보합입니다. 11만 4,300원. 그리고 현대차 0.2% 내림세, 셀트리온이 0.48% 올라갑니다. 18만 7,1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소폭 상승합니다. 39만 5,500원, KB금융 소폭 올라가네요. 8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 상승 보여줍니다. 20만 8천원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어제는 4% 빠졌고 오늘 좀 올라갔네요. 골드만삭스 창구 쪽에서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2.3% 상승합니다. 9만 8,600원. 알테오젠이 3% 이상 올라갑니다. 19만 6,100원이고 HLB 어제 반등 보여줬죠.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세 이어나갑니다. 1% 오름세 4만 9천원이고요. 엔캠이 1.4% 상승합니다. 32만 2,500원. HPSP가 1.4% 떨어지네요. 참 호가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호가에서는 뭐 HPSP, 리노공 모두 좀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두 종목 모두 좀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리노공업도 0.5% 떨어집니다. 27만 1,500원. HPSP가 1.4% 하락. 셀트리온 제약이 0.6% 올라갑니다. 9만 4,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박권이고 클래시스가 0.8% 떨어집니다. 4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좀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전선주 오늘도 갑니다.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2.8% 상승 38,4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AI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에 전력, 전선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고 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고
단기에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5.4% 강세입니다. 21만 3천 원. 일진전기도 1.2% 상승, LS 2.5% 강세, 18만 4,200원이고요. 자, 오늘 뭐 전선 전력 관련주 가온전선도 볼게요. 3.2% 상승 63,800원이고 대한전선도 2% 상승합니다. 이 가운데 KBI 메탈 1.3% 올라가고요.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모두 2%, 3% 강세, 재룡전기도 1.3% 올라갑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 리튬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뭐 리튬 관련주 내에서는 앞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엔캠이 지금 2.6% 상승 32만 6천 원이고 그밖에 강원에너지, EV 첨단 소재도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도 상승 중이고 포스코 퓨처엠도 1.3% 상승하면서 2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천보 1% 상승 7만 5,800원이고 리튬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ESS,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 쪽도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면은 PNT가 5.9% 강세입니다. 지금 45,800원.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뭐 전선 관련주, ESS 쪽, 또 전력 저장 장치 쪽도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서진 시스템이 지금 3% 강세입니다. 현재 주가는 26,600원. 그밖에 삼화전기도 3.4% 상승 중이고요. 아모그린텍, 상하프론테크, 사마컨덴서 모두 1%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제 전선 전력을 넘어서서 ESS 관련주까지도 지금 매수세, 매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수출액이 증가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본느가 10% 급등합니다. 4,380원. 에이블 CNC도 8% 강세입니다. 그밖에 클리오, 비아도 1%에서 2% 상승이고요. VT 리들샷으로 유명한 업체죠. 1.6% 상승 27,900원. 그밖에 AS텍, 선진 뷰티사이언스도 6%, 5% 강세고요. DYD 코스메카 코리아 5% 상승 중입니다. 뷰티스킨도 4.6% 올라가네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올라가네요. 아무래도 뭐 지금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원전 섹터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기술이 5% 올라갑니다. BHI, 오르비텍도 지금 3% 강세 보여줍니다. 각각 주가 9,740원, 3,045원, 그리고 한전기술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9% 올라갑니다. 18,050원. 보성파워텍도 3% 이상 올라가네요. 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전 KPS까지도 1.5% 상승 보여줍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96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69억 원, 415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624억 원 매수 우위고 기관도 30억 원 순매수네요. 이 가운데 외국인은 62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상승한 1,364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은 계속해서 뭔가 좀 박스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네, 뭐 다 지금 네. 못 움직이는 국면이죠. 오르는 종목 절반, 빠지는 종목 절반. 잘 가던 애들 계속 가고 있고, 뭐 테슬라가 저 정도 움직였으니 2차 전지 반응해주고 뭐 이런 정도인데 외국인들이 아유, 그래 지수가 외국인 저래. 매매 패턴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뭐 없어요. 얘들 이 친구들도 뭐가 있어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냥 이 시장에서 이게 늘 통했으니까 짭짤하게 그냥 챙기나 본다 싶은데 야, 참 이럴 때 그냥 공부나 해야죠. 저기 앞서 미국 제조업 경기 네네네. 턴어라운드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 우리의 시장 상황하고도 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CI 오피스라고 하는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의 전문 투자기관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 자금의 배분, 지금처럼 미국이 성장 가도에 있고 AI 성장 산업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자본시장이 좋을 때는 섹터 로테이션 전략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철학들은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에코티 쪽 위험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 비중을 놓고 보면요. 지금 미국이 한 24%가 나오고 캐나다가 19%가 나오는데 이머징 마켓 우리는 이제 신흥국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3% 비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캐나다를 합친 숫자가 거의 지금 43%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이머징 국가가 사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인도, 최근에 조금 안정화돼서 부각이 되고 있는 브라질도 있고 사실 많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는데 이 비중이 3%에 불과하단 말이죠. 네.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은 PMI가 좋아지니까 한국 시장이 무조건 좋아진다, 신흥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다. PMI가 좋으면서 그로 인해서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과 직접적인 협업을 하는 그런 관련 기업들, 직접적으로 매출이 증대가 되는 기업들만이 조금 피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선택이 될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전체 마켓은 그래도 큰 뭐 급락이나 변동성이 강화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섹터와 기업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럼 있습니다. 여전히 수출 섹터라고 반도체 쪽인 거잖아요. 국내 증시 쪽에서는. 반도체 쪽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반도체는 그동안에 AI의 성장의 패러다임에 힘입어서 그동안은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네. 훌륭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네. 기업들도 많은 이제 매출의 가능성, 협업의 가능성들이 많이 그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었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꼭 중국에 관련되는 그 포지션이 약간은 적지만 화학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상당히 우수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인도의 포지션이 많고 익스포저가 많고 글로벌 경기의 포지션이 많고 그다음에 미국과 선진국의 포지션이 많은 화학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연구해 가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화학 기업들은 중국과 연계되어서 너무 실망이다라면서 기대감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화학 관련 기업들 중에서 좀 그런 이제 선진국이나 포지션 자체가 좀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 나가시는 전략도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 정도까지만 언급해 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부해야겠고. 네네. 공부해서 미국 포션이 알려주십시오. 높은 기업. 이게 우리 저 강재현 부장님 무슨 요일 날 나오시죠? 내일 출연하시죠. 목남이죠. 네네. 목요일의 남자. 네네네. 그 같으면 본인이 못 견디고 툭툭 나오는데 그냥 종목에. 그렇죠. 그러니까 허니피기로 저희가 별명을 지어드렸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런데 뭐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금값도 그렇고 다 오르잖아요. 네네.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는 이제 구리가 연동이 되어가지고 네네. 다른 이제 비철 금속들이 좋아지는 거고 우리가 식품 쪽, 그러니까 우리가 소맥이라든지 대두라든지 옥수수 쪽을 보면은 농산물 가격 쪽. 농산물 가격이 너무나 그동안 또 러시아 이슈 때문에 부각이 너무나 강하게 됐다가 네. 수급이 충분히 안정적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도 라니냐 현상이 이어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농산품에 대한 수확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꺾이게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재배가 그렇게 생각만큼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연동되어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최근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났다 또 반짝했다 좀 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석유화학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은 원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방향으로 터닝이 되고 그다음에 제품의 가격은 좀 올라가는 즉 그와 연동돼서 우리가 이제 가격의 그런 영향권에 있는 우리나라 석유 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거든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전체 미국이 끌어가는 AI 산업들이 비철금속 쪽만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전체적으로 미국이 좋은 상태에서 중국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소재 산업들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생길 가능성이 열리면서 석유화학 기업들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와 관련돼서 이러한 징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제 AI 생태가 확장되면서 이런 원자재뿐만 아니라 보면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뭐 전력, 전선 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까지도 그렇죠. 지금 확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에너지가 바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 에너지로 분명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친환경적인 LNG라든지 가스 쪽이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빠졌지만 다시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공격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대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네. 신재생 쪽은 아직은 쓰기에는 그 캐파가스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제 가스 쪽이나 LNG 쪽으로 좀 대체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접목이 되면서 이제 가스 가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산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징후로서 이런 가격들의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은 좀 당분간 좀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럴 때 혼동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뜨거우니까 그로 인해서 증시나 시장 자체도 계속 뜨거워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시장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흐름을 타서 수요가 이만큼 좋으니까 원자재 시장도 좋아져야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네. 터닝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항공모함인 미국의 전체적인 자본시장하고 금융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좋아졌던 흐름은 지금 항공모함이 이제 폭풍우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쉬어야 돼요. 예. 쉬어야 돼요. 원자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 연관되는 기업들이 지금부터 또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쉬는 타이밍이 필요하고 분명히 새로운 원자재 시장 이게 수요가 좀 나아지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 이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스터디가 좀 된 다음에 기업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사님 이제 뭐 그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보면은 조금 뭐랄까 좀 느슨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미국장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고점 높여가면서 아침마다 눈 뜨면 사상 최고치 경시 이런 소리 들리고 있고 뭐 외국인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도 한 번 또 살 때는 또 화끈하게 사면서 지수를 한번 땡기기도 하고 네네.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얘기는 갑자기 또 뉴스에서 이렇게 빈도가 잦아들었어요. 네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도 안 하고 네. 이란 대통령이 어떻게 뭐 사망까지 했는데도 네. 그냥 뭐 그 정도로 네. 악천후로 인한 사고 정도로 네.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도 쑥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루 종일 무슨 뭐 가수 얘기하고 무슨 대통령 얘기만 하는데 우리나라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네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차트가 다들 밑에서 이렇게 단기보다 중장기가 이렇게 우상향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 받쳐줄 때는 많아요. 네. 근데 조금 찝찝한 거는 패턴입니다,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네. 미국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니케이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좀 제대로 달리기 전에 이렇게 해서 11월까지 미국 대선까지 우리가 제일 믿는 구석 설마 바이든이 설마 옐런이 뭐 이건데 여기서 어떻게 조정 없이 계속 가겠어요. 그렇죠. 네.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5, 6월 전에 5, 6월쯤에 네. 3분기 이제 진짜 피크가 필요한 그 시점을 앞두고 조금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은 안 보입니까?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시간적으로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시간적으로? 네, 기간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항공모함 말씀드렸는데 네. 분쟁 리스크가 이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의 어떤 이제 다각화된 어떤 갈등 구조가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슈로 인해서 이란과 연계된 다른 이제 국가들이나 이제 배후 세력들이 또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항상 잔존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컨트롤하고 있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말을 듣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게 잠잠해지긴 했는데 이 갈등은 그들의 어떤 분쟁의 그 로직이나 어떤 그 프레임을 보면은 예. 언제든지 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이 분쟁 리스크를 더 딛고서 지금까지 5월, 6월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 기간적으로 좀 쉬어야 될 타이밍은 앞으로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 외국인 어떤 리포트들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